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 그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오케이, let's dive into this. 빌리 홀리데이.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사람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의 역사를 바꿨고 또 그녀의 삶은 미국의 역사를 바꿨다고들 하니까요.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큰 줄기, 그러니까 예술가로서의 그녀와 시대의 아이콘으로서의 그녀, 이 두 모습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아는 이 빌리 홀리데이라는 이름, 그 뒤에는 사실 엘리노라 페이건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1915년생인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볼티모어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었죠. 이 경험이 그녀의 음악 그리고 그녀의 영혼에 정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설적인 가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소녀가 겪어야 했던 그 혹독한 현실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1925년 10살짜리 아이가 가마원에 보내졌는데 불과 4년 만에 할렘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다 1933년에 전설적인 프로듀서 존 해먼드에게 발탁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937년 색소폰 연주자 레스터 영이 그녀에게 레이디 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재즈의 해로운 여왕이 탄생했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스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인종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았죠. 카운트 베이시 밴드처럼 흑인들로만 이루어진 밴드랑 투어를 다닐 때도 차별은 늘 따라다녔고요. 심지어 아티쇼 밴드랑 함께하면서 백인 오케스트라 최초의 흑인 여성 보컬이 되었을 땐 그 차별이 훨씬 더 심하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무대 위에선 모두가 환호하는 스타인데 무대만 내려오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야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노래 한 곡이 정말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빌리 홀리데이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로 이 스트레인지 프루시라는 노래가 그 답입니다. 1939년에 나왔는데요.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남부에서 자행되던 린칭, 그러니까 흑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 끔찍한 현실을 이상한 열매에 비유한 시거든요. 얼마나 파격적이었냐면 당시 소속사였던 컬럼비아 레코드에서조차 이건 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녹음을 거부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 노래가 결국 빌리 홀리데이의 시그니처송이 되고 더 나아가 민권운동의 상징 같은 노래가 됐잖아요. 물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줄줄이 금지곡이 됐고 심지어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이런 모든 탄압을 뚫고 이 앨범이 100만 장 넘게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스트레인지 프루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인기가 꺾인 건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날아올랐죠. 1941년에 나온 God Bless the Child도 100만 장 넘게 팔렸고요. 러버맨은 R&B 차트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1948년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오른 카네기 홀 무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면서 역시 빌리 홀리데이다 라는 걸 모두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랄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랄까요? 그녀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녀의 삶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수로서도 말이죠. 그녀의 성공과 그 저항적인 목소리를 누군가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겠죠. 이 표를 보면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안으로는 약물 중독, 폭력적인 결혼 생활에 시달렸고요. 밖에서는 연방요원들이 끈질기게 그녀를 쫓았고 결국 마약 혐의로 10개월간 감옥살이까지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치명타는 뉴욕시에서 발급하는 카바레 카드를 뺏긴 거였어요. 이게 없으면 뉴욕에 있는 클럽 무대에 설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뉴욕에서 퇴출당한 셈이죠.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아주 치밀한 공격이었던 겁니다. 그녀가 자서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항상 컴백하지만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아. 이 한 문장이 참 많은 걸 느끼게 하죠.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재기에만 환호했지 그 재기를 위해 그녀가 어떤 지옥을 건너왔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말에서 그녀의 싸움이 얼마나 고독했는지가 느껴집니다. 1959년 그녀는 겨우 4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유산은 더 커지고 더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에는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가 오스카 후보에 올랐고 2000년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롤링스톤 잡지가 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4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영향력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프랭크 시나트라나 니나 시몬 같은 거장들이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이별의 아픔을 절절하게 노래하는 토치싱어라는 장르의 원조가 바로 그녀입니다. 지금도 그녀의 삶은 계속해서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녀의 노래들은 재즈와 블루스라는 음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빌리 홀리데이의 삶을 돌아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예술가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 안에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비극과 그녀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고민하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그녀의 유산을 영원히 기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